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자영업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할까 합니다. 제가 아파트 전문가지만 자영업도 전문가예요. 네, 자영업 쪽도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뵈도록 할 겁니다. 대박난 집들 있죠. 대박난 집. 이제 대박이 나고 나서 보통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나 상가들 이런 것들을 매수하거나 임대를 더해서 넓히죠. 가게를 넓힙니다. 가게를 넓히고 나서 망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필연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이게 법칙이 무엇이냐. 대부분은 이 법칙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이거를 단순히 어떤 맛이나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집이 커지고 나서 망하면 변했다라고 얘기죠. 맛이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간의 법칙입니다. 이 공간의 법칙 중에서 빈자리가 있으면 그 집은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되는 집 있잖아요. 잘 되는 집은 항상 가보면 줄을 서 있고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힘들게 몇 시간씩 줄 서서 먹고 그럽니다. 근데 힘들게 줄 서서 먹으면 이게 맛이 없어도 좀 더 맛있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본인이 맛집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1시간, 몇 시간씩 기다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생한 것에 대한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고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이거를 맛있게, 조금이라도 똑같은 상황이면 기다렸다 먹으면 맛있는 느낌이 나는 게 그런 호르몬이 작용을 해가지고 맛있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저도 심리학 분야에서 이제 읽었던 건데 어쨌든 기다렸다가 먹으면 조금이라도 맛있게 느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맛이 없다라고 토를 달기도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느낌 한번 받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맛집인지 아닌지 뭐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집이 맛이 없나? 네. 비어 있으면 뭔가 불안한 심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뭔가 먹으면 뭔가 불안한 느낌의 밥을 먹으면 이 집이 맛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맛이 없는 쪽으로 내가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사실 끝이 없어가지고 집이 장사가 잘 돼서 줄을 막 쓰잖아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받으면 돈을 얼마를 벌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집을 늘리게 됩니다. 가게를. 근데 가게를 늘리게 되면 이제 줄을 쓰는 사람을 다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줄을 안 쓰잖아요. 줄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턴가는 이게 빈자리들이 하나씩 생기게 돼요. 줄이 안 쓰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빈 테이블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쫙 해서 빠져나가면 빈 테이블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에 빈 공간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은 의심이 딱 드는 거죠. 여기 맛집이라고 왔는데 맛집의 특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줄 서 있는 걸 이걸 연상하게 돼 있죠. 그런데 빈자리가 있어. 그럼 이 집이 맛집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자주 왔던 사람들은 이제 의심을 하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맛이 달라집니다. 맛이. 여러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맛을 느끼는 게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 엄마가 똑같이 밥을 해주지만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것과 배부를 때 먹는 것과 기분 나쁠 때 먹는 것과 기분 좋을 때 먹는 것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일행과 같이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이 꽉 차 있으면 그냥 내가 맛없게 느껴지는 거나 이런 거를 개인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만약에 빈자리들이 생기면
사람은 이거를 자기 탓이 아니고 이 가게 탓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맛이 변했어죠. 맛이 변해. 항상 망하는 집의 대표적인 멘트가 뭐냐? 맛이 변했다예요. 맛이 변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내가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거를 꽉 차 있는 상황과 비어 있는 상황이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해하십니까? 이게 이제 공간의 법칙, 빈자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새겨둬야 될 부분이에요.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빈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노점을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노점을 했는데 유행하던 비과풀이라고 그 동네에서 완전 유행했었습니다. 그게 뒤늦게 저는 그거를 들어간 거죠. 그 중에서 좀 잘 되는 집을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고 그 기술을 하루 배웠어요. 하루 배우고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줄을 서서 먹었어요. 우리 집. 그리고 먹은 사람들은 표현이 대부분 다 동일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집. 근데 그걸 제가 인정을 안 해요. 아니, 제가 잘 되는 집이라고 가서 배우긴 했지만 하루 배웠습니다. 무슨 음식에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먹어봐서 비교해봐도 특별히 제가 맛있는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먹은 사람은 맛있대요. 신기하죠. 그건 왜 그냥? 줄을 서서 먹었으니까. 그럼 왜 줄을 섰냐? 저는 사실 마케팅을 좀 잘했죠. 네.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 거꾸로 고객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막 해봤어요. 대부분 오픈할 때 전단을 주죠. 전단지.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을 줍니다. 홍보 방법이 사실 전단 위에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막 엄청 들여가지고 홍보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부담스럽고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하기에는 전단만큼 좋은 게 없는데 문제는 이 전단을 받아가는 사람 입장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전단을 받으면 뭐 했는지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귀찮잖아요, 이게. 이게 쓰레기죠. 보는 순간은 관심은 잠깐 가지만 이거를 내가 들고 있을 그만한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휴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휴대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을 했죠. 그래서 A4 전단을 주는 게 아니고 명함, 지갑에 들어갈 만한 명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휴대성은 해결이 됐죠. 근데 문제는 또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필요하게 만들려면 뭔가 여기에 혜택을 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1+1 쿠폰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걸 가져오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휴대성도 있는데 혜택도 있네? 그러면은 이거는 지갑에 넣어서 그냥 보관하면 되겠구나. 어렵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아주 막 적극성을 띠지 않아도 가볍게 행동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휴대성을 높여가지고, 그리고 기간이 너무 짧으면 휴대하다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간 제한도 안 뒀어요. 언제든지 가꾸면 무조건 1+1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500장을 만들어서 500장을 뿌렸죠. 근데 진짜 오픈하는 첫날부터 그걸 들고 온 손님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뭘 했냐. 사실 첫 오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빠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빠르지 않으면 반드시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무한정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준다고 해도 그 대가보다 더 큰 거를 요구하게 되면 사람은 짜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죠. 기다리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첫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제가 이게 빠르겠습니까? 맛은 있지만 제가 손기술은 아직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듣고 기다린 분들은 본인이 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지 않아요.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렸어요. 30분, 40분. 조금 지루할 듯 되면 이제 순서가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을 쓰니까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기 새로 생겼는데 와 줄을 섰어. 와 저 집 맛있나 봐.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이게 홍보 효과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게는 진짜 첫날부터 줄을 쫙 섰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은 사람은 한결같이 다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이 유일하게 지역 카페 있잖아요. 지역 카페 맛집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단골분이 올려주셨죠. 이렇게 사진 찍고 해서. 근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한결같이 대부분 다 맛있다, 먹고 싶다, 뭐 이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서 줄을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줄이 안 서잖아요. 줄이 안 서면 맛이 없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줄을 서느냐, 꽉 채우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바로 이걸 늘려버리면 줄 서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오는 손님 중에 맛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걸 가게 탓으로 돌리게 되죠. 맛이 변했어라고. 옛날에는 맛집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게를 늘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어. 맛이 변했어. 돈 벌드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법칙, 공간의 법칙, 빈자리의 법칙,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팁 하나, 창업하시는 분들이 첫날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첫날은 어떻게든 홍보를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죠. 많이 왔을 때 그게 가장 문제예요. 대부분 제가 창업하는 집에 가서 보면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왜냐? 손에 익지 않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점심시간 되고 막 이렇게 저녁시간 되면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러면 종업원들이나 가게 주인들이 이거를 다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막 나중에 온 사람한테 먼저 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짜증나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손발을 익숙하게 연습을 해서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 손발이 느려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미리 공지를 해야 돼요. 미리 공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손님들한테 자, 우리는 지금 오픈 첫날인데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저희가 손발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막 짜증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공지하면 그거를 인정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도 웃으면서 제가 먼저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뭐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게다 주고 막 이렇게 화내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건 팁입니다. 오픈 첫날 사람이 많을 때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시스템을 못 갖추면 반드시 먼저 양해를 구하거나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작은 선물 같은 거를 원래 오픈 기념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막 날아주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보다 양해를 구하면서 주면은 이게 그 대체 효과를 내죠.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작지만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기분 좋게 간 사람들은 다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짜증낸 분들 있잖아요. 짜증낸 분들은 다음에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짜증나는데 굳이 내가 이 집을 가야 돼? 비슷한 맛이 있는 다른 집 가도 돼요. 전국에 유일하게 내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